오늘 영상과 이 다음 영상에서는 왜 테슬라의 주가가 최소 300달러까지는 갈 수밖에 없는지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 역사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밸류에이션과 주가의 괴리감은 지금 테슬라의 기업 가치와 주가처럼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10년 이상의 기간을 바탕으로 살펴본다면 사실상 모든 기업에서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 2년 정도의 단기 주가의 바닥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5년 이상의 주가가 향하는 방향은 기업의 어닝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서 말한 밸류에이션의 개념과 역사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기본 토대를 쌓고 다음 영상에서는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있는 아주 보수적인 관점에 2025년 테슬라의 영업 실적을 바탕으로 멀티플을 통한 밸류에이션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밸류에이션은 크게 기업의 내재 가치를 추정하는 밸류에이션과 간단한 계산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비교 대상이 되는 기업과의 비교를 위한 멀티플 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내재 가치를 추정하는 DCF 모델은 과거 정리하였으니 이번에는 가장 흔히 사용하는 P/E 레이시오를 더 자세히 살펴보며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를 나타내는 지표로 S&P 500 인덱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S&P 500 인덱스의 지표를 나타냅니다. 그럼 이 지표 위에 S&P 500에 포함되어 있던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계산한 P/E 레이시오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와 P/E 레이시오를 함께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첫 번째 특징은 대부분의 경우 시장 전체의 P/E 레이시오는 20 주변이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P/E 레이시오의 의미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P/E 레이시오는 한 주의 주가를 한 주당 1년간의 어닝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지금 내가 사는 회사의 어닝이 미래에도 지금과 똑같다고 가정하고 어닝의 100%를 주주에게 돌려준다 가정하면 이 주식에 투자한 금액을 해소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P/E 레이시오가 30인 기업에 100달러를 투자하고 이 기업의 주가와 어닝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100달러를 어닝, 즉 회사의 순이익으로 해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주가와 회사의 어닝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긴 시간이 아닌 지금 당장의 몇 분기 혹은 몇 년만 생각하면 마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 P/E 레이시오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장기 주가를 기준으로 보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S&P 500 지수와 P/E 레이시오를 바탕으로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히 잘못 이해하는 내용이 P/E 레이시오가 높으면 고평가인 상태다라는 주장입니다. P/E 레이시오는 한 주의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A 나누기 B의 형태의 쉽게 계산이 가능한 지표이다 보니 많이 사용되는 멀티플이지만 동시에 많이 사용되다 보니 잘못된 방식으로 이 멀티플을 해석하는 경우도 가장 많은 지표입니다. P/E 레이시오가 높으면 고평가인 상태다라는 주장이 가장 극단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2009년의 금융위기입니다. 이때 S&P 500 인덱스의 P/E 레이시오는 지난 6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동시에 P/E 레이시오가 피크를 찍은 딱 그 시점이 시장의 바닥이기도 했습니다. 비슷하게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이 터질 때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P/E 레이시오를 기록하지만 이 피크를 기준으로 금융위기가 터진 2009년까지의 수익률은 P/E 레이시오가 상대적인 바닥을 찍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2009년까지의 수익률보다 훨씬 높게 됩니다. 즉 P/E 레이시오가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 P/E 레이시오가 높았던 지점에서 그냥 쭉 들고 있었을 경우의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P/E 레이시오 꼭대기는 그냥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주가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는 구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상대적인 P/E 레이시오 고점에서 샀든 저점에서 샀든 이 구간에서는 항상 시장 지수가 상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P/E 레이시오가 높은 지점과 주가의 버블 형성 시점이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상관관계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P/E 레이시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A 나누기 B의 형태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통 A에 해당하는 주가가 크게 올라서 P/E 레이시오가 피크를 찍고 버블이 터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연하게 분모에 해당하는 어닝이 급격히 낮아지면 P/E 레이시오도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09년 S&P 500 인덱스의 P/E 레이시오 급상승입니다.
당시 워낙 기업들의 어닝이 좋지 않다 보니 분모에 해당하는 어닝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분자인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Ratio는 최고치를 찍었던 게 2009년입니다. 개별 주식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며 어닝이 한없이 0에 가까운 기업들의 P/Ratio가 몇백에서 많게는 1000 이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역시 P/Ratio가 A 나누기 B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수치이며 B에 해당하는 어닝이 막 적자를 면하면서 0을 조금 넘길 때 나오는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이는 분모에 의해 기술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 전체의 수십 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본 P/Ratio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보면 P/Ratio가 주가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Ratio는 주가의 고점, 저점 및 미래 트렌드를 알려주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과거 60년간 시장의 P/Ratio는 20 내외에서 대부분을 형성하였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낮은 비율로 발생하지만 결국 평균 수치인 20 주변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20 내외의 시장 전체의 P/Ratio가 아닙니다. 이 20이라는 수치는 S&P 500에 포함된 기업을 기준으로 형성된 수치이지 섹터가 어디냐, 더 근본적으로는 성장성이 얼마냐에 따라 그 평균 수치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P/Ratio는 평균값에서 조금 더 떨어지거나 높은 시기도 있지만 결국은 평균으로 돌아오고 그 수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평균값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주가의 미래 방향 및 저점과 고점과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P/Ratio가 형성되는 큰 흐름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P/Ratio의 평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1990년대부터 과거와 비교해서 높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P/Ratio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서 P/Ratio를 다른 말로 풀어 설명할 때 미래의 주가와 어닝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 시 P/Ratio는 투자금을 회사에서 어닝의 형태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P/Ratio 첫 번째 주요 포인트가 결국 P/Ratio는 평균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단순화를 시켜보겠습니다. P/Ratio가 단기적으로는 변화하지만 결국 평균 수준으로 돌아오니 그냥 시장의 장기 P/Ratio가 고정 수치인 2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고정 수치인 20에 해당하는 어닝 곱하기 20의 주가가 딱딱 기계처럼 정확하게 결정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주가는 어닝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게 됩니다. 매년 확인되는 어닝의 20배가 주가가 되니 어닝이 많이 오르는 기업의 주가는 크게 오르고 어닝이 크게 떨어지는 기업의 주가는 크게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가정으로 만들어진 세상이 사실 현실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붉은색 선은 미국 기업의 어닝 합계입니다. 그 대상이 미국 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의 1대1로 매칭이 되는 자료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와 움직임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금 너무도 자명한 주가는 어닝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살펴본 P/Ratio와 다르게 어닝은 주가의 움직임과 사실상 일치하며 만약 미래 어닝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미래의 주가도 아주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다시 앞서 던졌던 질문인 왜 1990년대부터 과거와 비교해서 시장 전체의 P/Ratio가 높게 형성되는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서 가정했던 세상의 주가는 어닝의 특정 멀티플만을 곱하면 바로 주가로 환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상도 조금의 오차는 있지만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어닝이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어닝이 과거 20%씩 꼬박꼬박 성장한 회사와 과거 40%씩 꼬박꼬박 성장한 회사 둘이 있다 상상해 봅시다. 이 둘 모두 과거와 비슷한 성장률이 미래에도 아주 높은 확률로 이어질 경우 첫 번째 회사의 주가는 매년 20%씩 꼬박꼬박 오르고 두 번째 회사의 주가는 40%씩 오르게 됩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년 40%씩 성장하는 회사의 주식으로 몰려들게 되고 이 회사의 주가는 미래의 성장성을 선반영하여 지금 어닝 대비 더 높은 주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즉 성장성이 높은 회사의 P/E 레이쇼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990년대 이후부터 전반적인 시장 전체의 P/E 레이쇼가 올라가게 된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업들의 어닝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더 높아짐에 따라 주식이라는 자산 클래스가 더욱 매력적으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 전체의 P/E 레이쇼도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최소한 $300까지는 갈 수밖에 없는 근거인 아주 보수적인 수준의 어닝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멀티플로 보는 기업 밸류에이션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첫째, P/E 레이쇼는 미래 성장성에 따라 정해지는 수치이다. 둘째, P/E 레이쇼는 단기적으로는 평균값에서 벗어나는 구간이 존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의 시간을 성장성에 의해 정해지는 평균 수치 근처에서 보내게 된다. 셋째, P/E 레이쇼는 장기적으로 평균치로 수렴하기에 주가를 결정짓는 요인은 P/E 레이쇼의 분모에 해당하는 어닝이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수적으로 집계한 테슬라의 2025년도 어닝을 기준으로 $300는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는 주가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